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드디어 장중 3천을 넘어섰군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코스피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징적인 지표죠. 3천선을 장중에서뿐만이 아니라 마감가로도 돌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에 비해서 이제 44.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48%가 오른 건데 3021.84를 기록하고 오늘 장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가로 기준했을 때는 이제 지난 2021년 12월 28일 3020.24포인트 이후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장이 시작되자마자 2986.52포인트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늘 3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오전부터 있었고 결국은 이제 장중에도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장 마감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는 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최근에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인트 넘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매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는데 개인 투자자는 5,848억 원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5,523억 원, 422억 원 순매수. 그러니까 아까 매수가 이어졌다는 말이죠. 매도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쪽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상황이 당장 지표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기간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장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끌어올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숨고르기나 내지는 약간 좀 하락하는 이 국면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더라도요. 마냥 오르는 주가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조정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니까요. 뭐 그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것도 이제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이제 권리를 좀 보장하는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런 판단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재료는 여기저기 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AI 간담회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뭐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축하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신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축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3,000포인트 돌파 소식을 이제 이동 도중에 시민들한테서 들었는데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한 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좋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라면서 이제 기뻐하는 화답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2,900포인트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어떤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3,000 시대로 아예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축사를 하기도 했었고 강의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 돌파는 2021년 이후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우리 국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산 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전환, 그 정책 기조로 이제 그 방향 전환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산 투자의 최종 지점으로 부동산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배당을 받아서 그걸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훈풍 자체가 뭐 정부 정책 기조의 훈풍 내지는 뭐 이제 방향성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유동성이요. 부동산으로 빨아들여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그쪽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빠르게 일어나는 자산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여러 부작용들하고 또 연동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이슈 같은 이제 사회적 문제랑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자산을 누적하는 수단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형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금융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요소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 투자 열풍 같은 것도 물론 뭐 거기에 거품이 많이 끼면 안 되겠습니다만 방향 전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정기획이요. 검찰하고 방통위 업무 보고 왜 중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그 기강 잡기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각 부처의 업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업무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받는 이른바 업무 보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인수위를 거친 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무 보고도 이제 깐깐하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는데, 오늘은 업무 보고를 중간에 중단하는 극단적인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오전에 주목을 받은 게 이제 검찰청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청의 업무 문제, 특히 수사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검찰청이 이제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애초에 수사 기소권 분리 같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런 질타가 업무보고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일단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개별 분과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여러 개별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분과의 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위원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를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본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본다라는 신호이기도 했는데, 이한주 위원장이 업무보고 받을 때 모두 발언에서부터 속칭 깨고 들어가는 뭐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검찰을 향해서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검찰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력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을 향해서나 혹은 뭐 이제 민생을 향해서나 이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권한인 건데, 그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거를 모두 발언에서부터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호출에 따라서 검찰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른바 이제 출장 조사 논란에 이제 이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야 비로소 터져나왔다.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계속 지적해 왔었던 검찰들의 행태를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업무 보고를 중단을 시키고 조승래 대변인이 별도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보통 이 업무 보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기존의 업무 현황에 플러스로 대통령의,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앞으로 이행해 나갈 건지 그 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 형식도 못 갖춘 보고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급자한테 형식도 못 갖췄다라는 질타를 받으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오금이 저리는 박살이 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승래 대변인이 다시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분과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이 나중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의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오늘 2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의 업무 보고는 오늘은 중단하고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예.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른바 이제 백도, 예. 속칭 백도를 당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짐작은 갑니다. 뭐냐면 공약이요. 대표적 공약 중에 하나가 수사 기소권 분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오려면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고 이런 어떤 얘기를 잘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검찰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걸 잘 준비해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좀 간을 봤다라고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정치 권력들이 선출직 권력들이 와서 조정을 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예.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첫 번째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유지해 왔었던 자기들의 이제 예. 핵심 기득권, 핵심 권력을 내려놓는 조치를 스스로 먼저 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해도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은 좀 갖추려는 노력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의 연속선상에서 아마 그 정도 준비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저도 취재를 네. 해봤는데 검찰이 일단 그 업무 보고를 받는 도중에 네. 이한주 위원장이 아까도 이례적으로 위원장이 직접 분과 업무 보고에 예.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 정치분과의 분과장이 이해식 민주당 네. 의원인데 이해식 분과장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여기 중단해라.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0대 그 개혁범주안에 들어가거든요. 검찰 개혁안이 빠져 있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심지어 이제 이한주 위원장이 조목조목 대통령의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네. 이것도 심지어 이제 이한주 위원장이 자료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네. 술술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하니까 아마 외워오는 수준은 아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에서 아마 제일 먼저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직접 지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왜 빠져 있느냐라고 이제 네. 검찰에서 보고를 들어온 인원들한테 이제 물어봤겠죠. 예. 그랬더니 보고 받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내부적으로 보고 받기로는 그 내용을 안 집어넣어도 된다고 들었다. 네. 검찰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루 전에 다시 보고해야 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만들기는 했는데 책자로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다. 예. 물론 뭐 이런 변명은 좀 구차한데요. 예, 그게? 공직에 예. 오래 있어봤던 사람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책자 안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급하게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안 들여봤다는 얘기거나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고. 들여다봤겠죠. 무시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네, 안 넣고 싶었겠죠. 예.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예. 그랬더니 이제 분과 위원들이 그 책자 굳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된 거 갖고 와봐라. 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 입장이었다면 오금이 저릴 예. 초안이라도 갖고 와라 내가 네. 보겠다라는 얘기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그냥 해가지고 예. 그 프린트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형식의 기본도 못 갖췄다라는 예.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달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이행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예. 반대 논리를 주로 전개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더라라는 예. 게 이제 위원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새 정부에 대한 새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항명이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분과 회의 도중에서 나올 정도였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업무 보고를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화요일까지 미리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인원들이 참여해서 예. 보고를 들어올지까지도 예. 인원 보고를 해라라는 얘기도 분과 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왜 인원 보고까지 미리 하느냐? 예.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누가 할지까지 정해준다라는 얘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오늘 이제 보고를 위해서 들어온 검찰 쪽 인원들 중에서 네.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예.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압수수색을 지휘했었던 검사가 오늘 업무 보고에 들어왔다.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도전이다라고 이제 예. 해석을 한 걸로 보이고 그만큼 아마 중간에 업무 보고를 중단할 정도로 지금 검찰의 어떤 업무 보고 태도라든지 예.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대하게 봤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직접 그런 어떤 공약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속칭 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제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실하고 사실상 논의를 했다. 아주 깊은 수준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시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서는 이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검찰은 그 정도 준비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간보다 철저히 깨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논리로 보면 가늘보다 깨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검찰뿐만이 아니고 업무 보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속칭 되돌이를 당한 부서들이 오늘 많습니다.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업무 보고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창남 분과장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른바 속칭 깨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업무 보고를 받는 분과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사실상 정권에 부역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거고요. 그 편향적 행태를 분과장은 직접 짚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현 위원이 짚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방통위 공무원들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방송 3법 개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TV 수신료 통합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통위가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이상하게 적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TBS가 방송도 못하게 됐을 때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탄압을 받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들이 여기 있는 실국장들이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업무 보고의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겨냥을 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보도에도 나온 표현입니다만은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자리를 연상시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업무 보고 자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시간 30분 만에 보고가 중단이 됐고요. 방통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게 됐고 뭐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해양수산부도 뭐 비슷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보고도 오후에 진행이 됐는데 사전에 보고 자료가 유출이 됐다. 뭐 이건 이제 언론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엠바고를 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 경위에 대해서 해수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이거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분과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 유출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한주 위원장이 이제 지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제 뭐 취재해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이름을 써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자, 내란 김건희 특검 이제 수사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 엊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고 김건희 특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혜병 사건 특검 같은 경우도 물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특별 검사들이 모두 본격적으로 이제 출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특별검사보, 그러니까 특검보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보가 오늘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6명의 특검보가 대통령실에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박억수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이윤재 명지대 교수, 김형수 변호사, 그리고 박태호 변호사, 장우성 변호사까지 6명의 변호사 혹은 교수가 이제 특검보에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반영을 해서 임명 제청을 한 인물들이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또 제청을 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명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그리고 1명은 경찰 출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 이게 이제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먼저 기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일단은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도 오늘부터 파견 검사들이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 요청을 받았던 이제 검사들이 오늘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일선지검과 지청에서 이제 부장급으로 일해온 부장검사들 5명이 파견 나와서 업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이명현 특검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걸 보니까 아직 특검보 임명 통보를 못 받아서 이제 특검보들은 이제 업무를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뭐 이제 특검보 4명 임명이 되고 나면 본격 가동이 될 텐데 일단은 너무 좀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뭐 그렇지 않다. 물밑 작업들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워낙 드러난 사실들이 많아서 좀 수사 속도는 시작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법조계 쪽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 부분 혹은 뭐 대부분 확보가 돼 있고 등장 인물들을 언제 어떻게 크로스로 이제 검증할 것이냐. 특히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윤석열 씨나 혹은 이제 개입된 걸로 의심받는 김건희 씨 같은 중심 인물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명현 특검도 상당히 좀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 들어와 있고 거짓말 누가 하는지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 검증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뭐 일찍 끝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피의자. 재판부 배당이 다른 곳으로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 재판부 배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재판 구속영장 신문을 관련해서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에 이제 추가 기소한 내용이고요. 일단 뭐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는 26일이면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란 혐의만 가지고 계속 이제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김용현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나가보지 못하고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고인을 불러서 이제 다시 구속 여부를 따지는 신문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지기현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했었던 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가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기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병합을 할지 여부 뭐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